행록 3장 23절. 상제께서 김형렬을 앞세우고 익산군 만중리 황사성의 집에 이르러 머무실 때 어떤 사람이 얼굴에 노기를 띠고 문을 획 닫는 바람에 벽이 무너졌도다. 이것을 보시고 곧 상제께서 같은 동리의 정춘심의 집에 옮기시니라. 황사성의 부자가 춘심의 집으로 상제를 배웁고자 와서 전말을 아뢰니라. 황사성의 부친 숙경이 황참봉으로부터 돈을 얻었었으나 그는 죽고 그 아들이 사람을 시켜 숙경에게 갚을 것을 독촉하러 온 것인데 그자가 빚을 갚지 않으면 경무청에 고발하여 옥에서 신세를 썩게 하리라고 위협하고 돌아가는 마당에 상제께 들른 것이외다. 이 말을 들으시고 상제께서 벽을 무너뜨렸으니 그 일은 풀리리라. 삿갓 한 잎과 필목 한 필을 사오라고 숙경에게 이르시고 이것은 양자 사이의 길을 닦는 것이니라고 알리고 이후 일이 순조롭게 풀리니 염려하지 말라고 이르셨도다. 연말에 순검이 채무관계로 숙경을 잡음으로 숙경이 순검에게 채권자의 집에 들러주시기를 간청하니 순검이 그 채권자의 집에 데리고 가니 참봉의 아들이 숙경이 잡혀온 것을 보고 힐난하거늘 그 아들의 어머니는 아들을 불러 저 어른은 너의 부친의 친구이신데 내가 차마 그분을 옥에 가두게 하다니 금수와 같은 행위를 하려고 하느냐고 책망하면서 아들로부터 증서를 빼앗아 불살랐도다. 24절. 갑진년에 도적이 하멸에서 성하였도다. 주민들이 공포에 떨었거니와 김보경도 자기 집이 부자라는 헛소문에 매우 신경을 쓰고 있었느니라. 이해 9월 중순경에 상제께서 하멸 회선동 김보경의 집에 오셨도다. 보경이 도적의 해를 입을까 염려되오니 어찌 하오리까고 근심하니 상제께서 웃으시며 보경의 집 문 앞에 침을 뱉으시니라. 상제께서 떠나신 후로 도적이 들지 않았도다. 25절. 갑진년 11월에 전주에 민요가 일어나서 인심이 흉흉하니라. 이 소란 중에 상제께서 전주에 이르셨도다. 김보경이 상제를 배하라니 상제께서 김병욱이 국가의 중진에 있으니 민심의 동요를 직무하여 그 천직을 다하여야 할 일이거늘 그 방책이 어떤 것인지 하시고 궁금히 여기시니 보경이 병욱에게 이것을 전하였느니라. 병욱은 나의 힘으로 물 끓듯 하는 민요를 직무할 수 없으니 상제의 처분만을 바라옵니다 하고 말씀드렸도다. 상제께서 보경으로부터 사정을 알아차리시고 웃으시기만 하시니라. 이날 밤에 눈비가 내리고 몹시 추워져 노영에 모였던 민중은 내리는 눈비와 추위에 견디지 못해 해산하고 사흘 동안 추위와 눈비가 계속 내림으로 민중이 다시 모이지 못하니 민요는 스스로 가라앉았도다. 26절. 상제께서 섣달에 원평에 와 계셨을 때에 박재빈이 전라도 전주에 출두하고 군수 권직상이 파직될 것이란 소문이 떠돌므로 김병욱도 전주 군장교에 있는 신분으로서 일이 어찌 될까 염려하여 상제를 찾아뵈었고 걱정하니 상제께서 근심하지 말라 무사하리라고 일러주셨도다. 며칠 후에 박어사가 전주부에 들어섰으나 그의 면관 비운이 전주부에 내려오므로 상제의 말씀대로 일은 무사하였도다. 27절. 상제께서 을사년 김보경의 집에서 종도들에게 소시에 지은 글을 외워주셨도다. 울레 중석 하산원, 장득척추 고목추, 상심현포 청안국, 석골 청산수락추, 천리호정 고도원, 만방춘기 일광원, 시절화명 3월우, 풍류주세백년진, 풍상연력 수지기, 호해부유 아드간, 구정만리 산하우, 공덕천문 일월처 또 하나를 외우셨도다.
사오세무 현관 선영생 유학사 학생 230 불공명 자손 입서 방출석사 28절 상제께서 을사년 봄 어느 날 문공신에게 강태공은 72둔을 하고 음양둔을 못하였으나 나는 음양둔까지 하였노라고 말씀하셨도다. 29절 상제께서 금산면 용화동의 주막에 들르셔서 술을 잡수시려고 하였으나 술이 없었기에 술을 빚었던 항아리에 물을 부으시고 손으로 저으신 후에 마시고 또 종도들에게도 나눠주시니 그 맛이 꼭 본래의 술맛과 다름이 없었느니라. 이 일은 병오년 정월에 있었도다. 30절 김갑칠이 친산을 멸례하려고 모든 기구를 준비하였더니 상제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멸례하여 주리라 하시고 준비한 모든 물품을 불사르시고 난 뒤에 그제를 암내에 버리고 하늘을 쳐다보라 하시니 갑칠은 이상한 기운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뻗치는 것을 보았도다. 31절 상제께서 어느 날 류찬명과 김자현 두 종도를 앞에 세우고 각각 10만인에게 포덕하라고 말씀하시니 찬명은 곧 응낙하였으나 자연은 대답하지 않고 있다가 상제의 재촉을 받고 비로소 응낙하느니라. 이때 상제께서 내가 평천하 할 터이니 너희는 치천하 하라. 치천하는 50년 공부이니라. 매인이 6명씩 포덕하라고 이르시고 또 내가 태을주와 운장주를 벌써 시험해 보았으니 김병욱의 액을 태을주로 풀고 장효순의 난을 운장주로 풀었느니라고 말씀하셨도다. 32절 상제의 부친께서 이해 7월 초에 동곡에 가서 상제를 찾으니라. 부친은 형렬의 안내로 인피 군둘리 김성화의 집에 인도되었으나 며칠 전에 군항으로 떠나 상제께서 계시지 않았으므로 다시 뒤를 쫓아 군항에서 상제를 배웁게 되었도다. 그러나 상제께서 군항은 오래 머물 곳이 못 되오니 속히 돌아가심이 좋을까 하나이다고 말씀하시니 그 이튿날에 집으로 되돌아가고 상제께서는 군항에 월여를 머무시다가 익산 만중리 정춘심의 집으로 가셨도다. 33절 상제께서 병오년 10월 어느 날 예수교당에 가셔서 모든 의식과 교의를 문견하시고 좋게 취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도다. 34절 상제께 김형렬이 많은 사람이 상제를 광인이라 하나이다고 고하니라. 이 말을 들으시고 상제께서 거짓으로 행세한 지난날에 세상 사람이 나를 신인이라 하더니 참으로 행하는 오늘날에는 도리어 광인이라 이르노라고 말씀하셨도다. 35절 상제께서 정민년의 원일에게 내가 4월 5일에 태인으로 갈 터이니 내가 먼저 가서 사관을 정하고 기다리라고 이르시고 원일을 보내셨도다. 상제께서 이튿날 고부 갱망리의 주막에 이르러 형렬에게 나는 이곳에서 자고 갈 터이니 내가 먼저 태인에 가서 원일이 정한 사관에서 자고 내일 이른 아침에 태인 하마가에서 나를 기다리라 하셨도다. 형렬이 원일을 만나고 이튿날 이른 아침에 그곳에 이르니 마침 장날이므로 일찍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였도다. 36절 상제께서 이곳에서 형렬을 만나 그를 데리시고 한산 객주집에 좌정하시고 원일을 부르셨도다. 상제께서 원일에게 술을 가져오라. 내가 오늘 병력을 쓰리라 하시니 그는 말씀에 쫓아 술을 올렸도다. 상제께서 잔을 받으시고 한참 동안 계시다가 술을 드시니 여태까지 맑았던 날씨가 갑자기 음풍이 일어나고 폭우가 쏟아지며 병력이 크게 일어나니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태인에 유숙하는 사람이 많았도다. 상제께서 이 일에 대하여 형렬과 원일에게 설명하시기를
내가 이제 아침에 갱망리 주막 앞을 지날 때에 한 소부가 길가에 풀에 내린 이슬을 떨며 지나가기에 그 연유를 물으니 그 소부가 친정의 부음을 듣고 가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그 뒤를 한 노구가 지팡이를 짚고 가며 소부의 자취를 묻는도다. 내가 그 연유를 따져 물었더니 그 노구가 앞에 간 소부는 나의 며느리이나 가온이 불행하여 어젯밤에 자식을 잃었는데 며느리가 장사를 치르기 전에 오늘 새벽에 도망갔나이다. 며느리는 저희끼리 좋아서 정한 작배인이라고 대답하더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그들에게 대저 부모가 정하여 준 배필은 2년이요. 저희끼리 작배한 것은 1000년이라. 1000년을 무시하여 인도를 패하려 하니 어찌 천노를 받지 아니하랴. 그러므로 오늘 내가 병력으로서 응징하였노라고 하셨도다. 그 며느리는 병력에 죽었노라고 전하는도다. 37절 정읍사람 차경석이 정민년 5월에 처음으로 상제를 배할하였느니라. 이때 상제께서는 용암리 수침막에 머물고 계셨도다. 그는 원래 동학 신도였으나 일진회 전주 총대를 지낸 사람이라. 그는 전주 재무관과의 소송 관계로 정읍에서 전주로 가던 길에 점심을 먹으려고 용암리 주막에 들렀는데 이때 상제께서도 김자현과 몇 종도를 데리고 이 주막에 들르셨도다. 경석은 상제의 의표와 언어 동작을 살피고 그 비범하심을 알고 예를 갖추어 말씀을 청하는지라. 상제께서 그를 태연히 대하시니 그는 여쭈어 말하기를 무슨 업을 행하시나이까 하니 상제께서 웃으시면서 의술을 행하노라고 말씀을 건네시고 술을 드셨도다. 그러시다가 상제께서 개탕 한 그릇을 그에게 권하시니 그가 받은 뒤에 그릇에 벌 한 마리가 빠져 죽거늘 경석이 수절을 멈추고 혹 상서롭지 못한 일이 아닌가 망설이고 있는 것을 상제께서 보시고 벌은 규모 있는 벌레니라고 말씀하시니 그가 속으로 감복하는도다. 그는 상제께 서류를 꺼내어 보이면서 그 곡절을 여쭙고 세 사람이 모이면 관장의 송사를 처결한다 하온데 선생님께서 판단하여 주소서 하고 상제를 시험코자 답을 청하는지라. 상제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의 곡직은 여하간의 원래 대인의 일이 아니라 남자가 마땅히 활인지기를 찾을지언정 어찌 살기를 띠리오 하시니 경석은 더욱 위대하심에 경복하여 곧 소송 서류를 불사르고 사사하기를 청하면서 머물고 계시는 곳을 묻는도다. 이에 상제께서 나는 동역객 서역객 천지무가객이다고 하시니라. 경석은 머물고 계시는 곳을 모르고 헤어지면 다시 배할할 기회가 없을 것을 짐작하고 날이 저물어 상제와 그 일행이 떠나는 것을 기다려 그 뒤를 쫓으니라. 닿은 곳이 용암리 물방앗 집이니라. 경석은 그 식사와 범절이 너무 조촐하여 한시도 견디기 어려워하였도다. 38절 경석이 그 물방앗 집에서 열흘 동안 묵으면서 상제께 정읍으로 가시기를 간청하였으되 상제께서 응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노하시고 때로는 능욕하시기도 하고 구축도 하여 보셨느니라. 그래도 경석은 끝끝내 떠나지 아니하므로 상제께서 그럼 내가 나를 꼭 따르려거든 모든 일을 전폐하고 내가 하라는 일에만 전력하여야 할지니 너의 집에 가서 모든 일을 정리하고 6월 초하루에 다시 이곳으로 오라. 그러면 함께 가리라고 이르시니 그는 곧 돌아가서 가사를 대략 정리하고 그 날짜에 용암리에 다시 와서 상제께 배하라고 정읍으로 가시기를 또 청하는도다. 상제께서 불응하시다가 사흘 후에 허락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목이 잠기는 깊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 헤엄쳐서 겨우 발목이 닿는 물에 이르렀는데
이제 다시 깊은 물로 끌어들이려 하는도다고 하셨도다. 39절. 훗날에 상제께서 경석을 보시고 너는 강령을 받아야 하리라 하시고 원항정기 내하바신의 글귀를 읽게 하신 후에 문을 조금 열으시니 경석이 그 글을 읽다가 갑자기 방성대곡하는지라. 상제께서 일각쯤 지나서 울음을 그치게 하셨도다. 40절. 상제께서 어느 날 종도들에게 명월 천강 심공조 장풍 파루 기동구라고 하셨도다. 41절. 상제께서 그 후 경석에게 너의 선묘인 구월산 금반사치의 혈음을 옮겨와야 되리라고 명하시고 공우에게 북을 치게 하고 말씀하시기를 이 혈음은 반드시 장풍을 받아야 발하리라 하셨도다. 이때 이 도삼의 아우 장풍이 문득 들어오거늘 공우가 북채를 잠깐 멈추고 장풍이 오느냐고 인사를 하는도다. 이것을 보시고 상제께서 이제 그만 그치라고 말씀하셨도다. 42절. 상제께서 어느 날 이 도삼에게 글 석자를 부르게 하시니 그가 천, 지, 인 석자를 불렀더니 상제께서 천상무지천, 지하무지지, 인중무지인 하척이라고 그에게 읊어주시니라. 43절. 어느 때 고양이를 보시고 출령미온 전신모, 란심상제 불경인, 신래성국 삼천리, 안변서천 12시 라고 지으셨도다. 44절. 6월 어느 날 신경원이 태인에서 사람을 급히 보내어 순검이 날마다 저의 집에 와서 상제에 계신 곳을 묻는다는 소식을 전하게 하였도다. 상제께서 그 사람을 보고 급한 일로 오는 사람이 도중에서 지체하다가 늦어진 것은 무슨 일이뇨 꾸짖으시니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오는 길에 당화주역으로 운명을 비판하는 자가 있으므로 잠깐 지체되었사오니 용서하소서 하니 상제께서 곧 글을 써주시며 이 글을 경원에게 주고 보고 난 후에 곧 불사르라 이르시니 그 글은 이러하니라. 천용으로 지박즉 필유만방 지원, 지용수토 지박즉 필유만물 지원, 인용덕화 지박즉 필유만사 지원, 천용지용 인용 통제어심, 심야자 귀신지 축이야 문호야 도로야, 개폐축이 출입문호 왕래도로신, 혹 유선 혹 유악 선자사지 악자계지, 오심지 축이 문호도로 대어천지,